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돌싱녀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겨우 1년 하고도 10개월 정도 결혼 생활한 것이 전부라서 주위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이혼하냐 묻더라고요. 하지만 더 참고 오래 살았다가는 제 남은 인생을 남편과 시모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주변의 제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잘 살며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와중에 저 혼자 이혼하고 남편이랑 서로 고소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으니 진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 사기였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 처음 했던 약속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져 버렸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고 이해해줬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자녀 계획은 없었습니다. 언젠간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이 낳고 키울 여유는 지금 당장 저희에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긴 했는데 막상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부족하고 제가 아이를 갖고 낳게 되면 당장 일을 쉬어야 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둘 중 한 사람이 쉬기라도 하면 저축이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어머니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돌아가셨고 살아생전에 재산 같은 것도 전혀 남기고 가시질 않아서 어머님과 둘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다 하더라고요. 구구절절 남편과 시모의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지만 굳이 그 인간들 이야기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별 재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결혼 전 연애를 하던 시절에 남편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 보니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우리가 결혼하면 홀로 계신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위아래로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머님 나이 먹고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저보고 돌보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초반부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소심했던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결혼 전이라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애하고 1년이 좀 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본인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40이 되기 전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서요. 사실 저도 30을 넘기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가장 걱정은 역시 어머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던 것은 근데 나랑 결혼하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혼자 사실 수 있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차마 제가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을 할 줄은 몰랐겠죠. 은근슬쩍 뭉개고 넘어갈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질문에 당황하면서 저보고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따로 집 구할 돈으로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시작하는 건 어때? 같이 살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애 낳고 나서도 당신이 일을 쉬지 않아도 될 거 아냐? 우리가 애 낳으면 시어머니가 애를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은근히 자기 엄마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길래 나는 만약 결혼한 뒤로 오빠네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딱 잘라서 선을 그었어요. 창창한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수발들며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나중에 어머님이 나이 먹고 아프기라도 하면 그 병수발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내가 돈이 없고 혼자 살 능력이 없어서 얹혀 살아야 하는 입장도 아닌데 왜 우리 부모님 놔두고 오빠네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난 절대 못하니까 그런 여자를 찾는 거면 지금 당장 나랑 헤어지고 나보다 훨씬 착한 여자 찾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런 문제는 제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분명하게 해두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땐 제 말이 다 맞다고 하고
자기 엄마 아직 건강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아프거나 나이 더 먹어서 혼자 돈을 벌지 못하면 그땐 용돈 겸 생활비를 조금 더 드려도 괜찮냐고 묻길래 제 생각에도 그 정도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했어요. 그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긴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매번 제 생각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어머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은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처음 구입한 빌라였어요. 그 집은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빠져나온 다음에도 어머님이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25평의 방이 3개라서 사실 저희 신혼집으로 쓰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결혼하면서 멀쩡한 어머님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는 폐륜을 저지를 순 없잖아요. 다만 집을 사느라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1억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했고 그 1억 대출은 저와 남편 둘이서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 대학교와 군대 시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 없다고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긴 했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서로의 집이 멀지도 않으니까 남편 보고 종종 어머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도 먹고 둘이 같이 시간 보내다가 오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독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기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옛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이사도 자주 다니고 계약 기간 끝나갈 때마다 집주인 눈치 보며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때는 참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많았었지만 고생하다가 처음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우리 집을 산 뒤로부터 가족들이 너무 안정되고 덩달아 화목해지더라고요. 일단 엄마 아빠 표정부터 달라지고 생활에는 그전에 없던 여유가 생겼어요. 이젠 다신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전세 계약 끝나면 어딜 가야 하나, 집주인이 이번 계약은 올려달라는 말 없이 연장해 주려나 고민하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도 집부터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그전까진 아이도 미루고 해외여행이건 남편 자동차건 전부 포기하고 돈부터 열심히 모으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 혼자 적금을 매달 150만 원씩 붓고 있긴 했지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따로 돈 들어갈 곳도 없었고 적금 붓고 난 돈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품을 떠나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둘이 버는 걸로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맞벌이 하면 돈도 2배로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신혼집을 얻느라 빚진 1억도 갚아야 하고 그 와중에 아껴서 내 집 살 돈까지 모아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버는 돈으로 잘 쓰고 기분 내고 다니던 것들 다 끊고 훨씬 독하게 살았어요. 둘이 사니까 처음엔 은근히 돈이 줄줄 새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쓸데없는 지출은 전부 차단했습니다. 남편과 제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모았고 제 목표는 2년 지나고 이 집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적어도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한 1억 빚은 다 갚아버리는 것이었죠. 난생 처음으로 그런 큰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잠도 잘 오지 않고 항상 쫓기는 기분이 들면서 삶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 대출도 아니고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은 거기 때문에 빨리 대출부터 다 갚아놓고 그 다음에 뭐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더니 결혼 1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았고 얼마 후 5천만 원을 모았을 때 대출 원금의 절반을 먼저 갚았어요. 제 용돈 20만 원, 남편 용돈 30만 원만 쓰면서 살았고 술 좋아하고 모임 나가기 좋아하는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그 빚 다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때는 생활비 카드 주면서 너무 얻어먹지만 말고 당신이 적당히 눈치껏 계산하라고 풀어준 적도 있어요. 저야 친구들 거의 안 만나고 커피 한 잔값까지 아끼고 살아도 상관없다지만 남자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술자리도 한 번씩 나가줘야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안 당하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더 여유있게 살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땐 미래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태생이 빚지는 걸 못 견디는 성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좀 태평한 성격이라서 우리가 집이 없으면 뭐 어떠냐고, 어차피 어머님 사시는 집도 있으니까 우린 좀 편하게 살자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버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꾸고 젊었을 때 조금 인생을 즐기고 살았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환갑이신데 언제 그 집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다 평생 집도 없이 은행 대출 받아서 집주인 전세금 올려주며 살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속편한 남편 때문에 부부 사이의 말다툼도 점점 늘어갔고 제가 너무 하는 건가 싶어서 남편 용돈도 50만 원으로 올려주고 했지만 영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너무 이 생활이 답답하다면서 집을 그렇게 원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때 남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래, 우리 집 살 때까지만 조금 참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당신한테 용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죠. 시어머니도 몇 년 후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돈도 못 벌 텐데 우리 버는 걸로 시어머니까지 용돈 드릴 생각을 하니 돈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돈 때문에 자꾸 남편이랑 싸우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결혼인데 내가 너무 남편을 숨도 못 쉬게 닥달했나 싶어서 조금은 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1년 만에 목표의 절반이었던 대출 5천만 원을 갚아서 제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너무나도 밝게 웃으며 들어오시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한테 드디어 너가 생각을 고쳐먹었구나. 잘했다. 원래 처음부터 이랬어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서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충 옆에서 들어보니 어머님 지금 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는 소리도 하고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끝나자마자 집을 빼고 이사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을 산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는 건지 우리 집이 이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간다는 건지 남편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당혹스러웠죠.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제게 며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번에 이사 가면 너희가 안방 써도 돼. 나는 침대가 작아서 작은 방 써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걸로 뒷말하는 개념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이건 완전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에게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리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 안 했나? 당신이 하도 집 사자고 하니까 엄마 사는 집 팔고 우리 집 전세 끝나면 40평대 넓은 집 구해서 같이 살기로 했어. 대출도 얼마 안 받아도 되고 생활비도 줄어드니까 좋지? 저는 맹세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합가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성질이 팍 올라왔는데 어머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 남편한테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말고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너 반응이 왜 그래? 너가 내 아들한테 당장 집을 안 내놓으면 애도 안 낳겠다고 했다면서? 어차피 버는 돈이 뻔한데 그렇게 달달 볶고 살 바에는 나랑 같이 사는 게 낫지. 돈도 절약하고 집도 바로 생기잖아. 아무리 제가 집 사자고 허리띠를 졸라맸다지만 시어머니와 합가까지 하면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어머님과의 합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쏟아낼 수는 없어서 거실로 뛰어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당신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했어? 이제 보니까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고 제 앞길은 너무나도 창창한데 60 먹은 어머님이랑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니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막 쏟아냈는데 남편은 너가 집 갖고 싶다고 했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더 성질을 내는 겁니다.
지금이야 지난 일이고 조금 진정이 되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하지. 당시에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애초에 시어머니나 남편이 짜고 나를 속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사전 양해도 없이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거냐고. 너가 뭐라 하던지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안 살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이미 다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답니다. 이미 어머님 사시는 집은 부동산에 내놨고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전세 계약 만료니까 주말에 새로 이사 갈 집 보러 가기로 했다면서 원한다면 저도 같이 집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집을 보러 가? 그냥 차라리 여기서 다 때려치우자.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 자고 너나 너희 엄마 데리고 평생 살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제게 욕을 하시면서 너무 못돼 처먹었다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시는 겁니다. 말 다 했니? 나랑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내가 너를 괴롭히길 하겠냐? 잡아먹기를 하겠냐? 애 낳으면 집에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해줄 텐데 대체 뭐가 싫다는 거야? 남편이랑 시모랑쌍으로 저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고 절대 이 페이스에 넘어가서 실수를 하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살던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시라 하고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집에서 나갈 거고 남편에게는 바로 이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방에 있는 제 여행 가방 꺼내서 필요한 옷 몇 가지 꺼내서 담고 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가만 안 둔다면서 옛날에 남편이 쓰던 골프채를 들고 왔습니다. 이 못돼 처먹은 년이 어디서 감히?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를 확실하게 고쳐줘야겠다.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다가오니까 너무 놀랐고 얻어맞기 전에 어머님을 밀치고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짐도 하나도 못 챙기고 맨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진짜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차마 다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넘어갔더니 그 당시 2월이라 한참 추운 한겨울인데 겉옷도 없이 뛰어들어온 딸을 보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경악을 하셨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엄마 아빠를 앞세워서 다시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골프채를 휘두르며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아까처럼 해보세요. 제 버르장머리를 때려서 고친다면서요? 골프채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다늙은 자기가 어떻게 젊은 너한테 덤빌 수 있겠냐고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시네요. 친정부모님이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묻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나서서 자기랑 같이 사는 것이 뭐 어떻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생 자기는 아들이랑 같이 살아왔는데 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고 저보고 집에 가자고 해서 저는 아까 급하게 도망치느라 챙겨오지 못한 짐만 들고 부모님을 따라 나섰어요. 친정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어보길래 합가를 하던 안 하던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그냥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일단 엄마 집에서 푹 쉬고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놈은 이혼하는 것은 상관없다면서 대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집은 그대로 두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건가 싶었죠. 제가 남편 억지로 허리띠 졸라매게 하면서 겨우겨우 5천만 원 대출을 갚았는데 그 돈까지 그냥 공짜로 꿀꺽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편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전세 보증금의 절반은 내 돈이니까 그거 나한테 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제 와서 대출을 같이 갚았다는 증거도 없고 명의가 자기 거니까 저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하더라고요. 진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한 푼 아끼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술 먹어야 한다,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며 뺀질뺀질 돈 쓰고 놀러다닐 궁리만 하던 인간이 이혼하려 하니까 그렇게 모은 돈이 전부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어서 바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아빠 소개로 변호사 만나서 남편에게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 통하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두 사람 통장 내역 떼보면 누구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나오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 귀찮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명의니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바락바락 우기던 남편은 며칠 후에 내용 증명을 잘 받았는지 저한테 절반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이삿짐 센터 불러서 그 집에 남아있던 제 짐들 다 싸서 가지고 나왔고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도 끝이 났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의 남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회 봐서 시어머니랑 합칠 생각이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결국엔 제가 문제라는 듯 이야기하더군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차라리 이렇게 된 것이 잘 됐다 싶습니다. 어차피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제가 되던 한 번은 겪을 일이었어요. 제가 더 나이 먹고 애 낳고 이혼하기 힘들어질 때 이랬으면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터트려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2년 동안 대출 갚고 돈 아끼느라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친정에 다시 돌아와서 빚 한 푼 없이 여유 있게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돈은 전부 재테크하는 곳에 넣어두고 쪼들리는 것 없이 지내고 있어요. 지난달 말에 부모님이 기분 전환하자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놔두고 왜 그딴 자식 만나서 푼돈에 벌벌 떨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 괴롭히지 말고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둘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수발들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시모가 휘두른 골프채에 한 대쯤 맞아줄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폭행으로 고소해서 전과라도 하나 달아드렸어야 속이 후련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